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민법 문제 중에서 이런 문제 나옵니다. 요런 것들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야 아니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제 요런 문제가 가끔 출제가 돼요. 이제 민법의 첫 번째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장 가면은 1번부터 40번까지가 부동산학 개론이고 41번이 민법의 첫 번째 문제인데 41번에 이게 이런 문제들이 가끔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 이거는 아시죠? 의사표시가 하나 있으면 단독행위고 그 다음에 2개 있으면 계약이고 의사표시가 3개 이상이면 합동행위잖아요. 그죠? 근데 단독행위는 크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하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나뉘는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어떤 수업이든지 1교시 가면은 뭐 해제, 해지, 취소, 철회, 추인, 뭐 동의, 상계 이런 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유언,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막 배워. 그래서 처음에 막 이렇게 앞글자까지 막 이게 해주시는 우리 강사님들도 계셔. 그래서 뭐 이거 해, 철, 뭐 이러면서 뭐 하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처음 이 앞글자를 딸 필요도 없고 이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요. 이게 1교시부터 막 이렇게 쓸데없는 거 외우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언제 이걸 외우게 되냐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요거 5개라는 건 알아요. 이게 이 민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공부해 보면 해제하고 해지는 이거 채권법에서 아주 그냥 질리도록 봐요. 그리고 취소는 무효와 취소해서 볼 거고 철회하고 추인은 요거 무건대리에서 보기 때문에 얘네 5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 우리가 정말 자주 보던 해제, 해지, 취소, 철회, 추인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구나라는 거는 자연히 외우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교시부터 무슨 앞글자 딱 동그라미 씌워서 외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제, 해지, 취소, 철회, 추인 얘네들이 이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기준을 딱 먼저 잡잖아요. 기준을 먼저 딱 잡으면 나머지는 다 외워집니다. 저절로. 자, 봐봐요. 시험에는 어떤 게 나오냐면 먼저 해제하고 해지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인데 얘네하고 이름이 비슷한 합의 해제, 합의 해지는 계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 출제 빈도도 제일 높고. 자, 이름은 비슷하지만 합의 해제하고 합의 해지는 계약, 의사표시가 2개 있는 계약이고 그냥 해제, 해지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구나. 요거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출제 빈도가 높은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요 철회하고 추인은 무건대리 편에서 요걸 자세히 배우는데 하나가 더 무건대리 편에서 배우는 최고를 배울 거거든요. 최고는 근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니에요. 얘는 준법률행위의 의사의 통지의 최고에 들어가. 그러니까 사실 오늘 뭐 제가 한 10분 15분 강의할 건데 오늘 사실 이것만 알면 끝이에요. 이것만 알면 끝이야. 80% 90% 이상 끝이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먼저 여러분들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이거 5개라는 건 쓸데없이 앞글자 같은 거 안 따도 자연히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해제, 해지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인데 합의 해제, 합의 해지는 계약이더라. 그죠? 그리고 무건대리에서 원래 철회, 추인, 최고 3개를 한꺼번에 배우는데 이 최고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준법률행위에 들어간다. 준법률행위 의사의 통지에 들어간다. 얘네들은 의사표시가 아니죠. 그거만 알면 사실 끝나는 겁니다. 80% 이상 끝나. 그런데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추가로 이제 좀 알아야 될 게 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동의, 채무변제, 상계. 이제 얘네들은 그냥 여러분들 좀 눈도장 좀 찍어야 돼. 얘네들은 뭐 안 헤어지면 할 수 없고 왜 이미 중요한 거 다 외웠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외워야 될 건 뭐가 있냐면 먼저 얘네들을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외우기가 쉬워요. 뭐냐면 유증, 유언, 소유권 포기 있죠. 얘네들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데 우리 시험에 요 3개 중에 유언하고 유증은 얘네들은 거의 비슷하니까 여러분들이 외우기 쉽고 소유권의 포기를 여러분들이 요거를 외워주셔야 됩니다. 요거를 외워주셔야 돼. 그래서 이걸 요렇게만 외우면 사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부터 제가 중요한 거는 다 검은 글씨로 쓰고 지금부터 나오는
녹색 글씨는 별로 안 중요한 건데 한번 그냥 봐두자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녹색, 이거는 외워주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나오는 녹색 글씨는 봐봐요. 잘 안 보이죠? 검은 글씨는 잘 보이는데 별로 안 중요하니까 이렇게 제가 이 색으로 해 놓은 건데, 자 봐봐요. 이 소유권 포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시험에 잘 나와.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이 소유권 포기는 악착같이 외우고 있죠. 그러니까 헷갈리라고 뭐가 나오냐면 제한물권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아니라. 요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점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요. 요거 지워버리자. 몰라도 된다고요. 그냥 한번 봐두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녹색 글씨까지는 몰라도 돼요. 그냥 한번 추가로 이미 끝났어요. 사실 오늘 중요한 거는 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하고 요 합동행위하고 헷갈린 게 뭐냐면, 예전에 우리 20회 이전에는 사단법인 설립행위가, 요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게 사단법인이에요. 근데 요 재단법인은 돈을 모아가지고 만든 게 재단법인이거든요. 근데 예전에 우리 20회 이전에는 요걸 냈어요. 요거 사단법인 설립행위. 근데 수험생들이 이제 요거를 공부하다 보니까 헷갈리라고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32회 때 한번 출제를 했습니다. 요거. 그러니까 이것도 녹색 글씨잖아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요거 사단법인은 합동행위고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외워주면 좋고 안 외워줘도 뭐 그만이고, 녹색 글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관념의 통지도, 이 채권 양도의 통지, 채무자의 승낙이 뭔지 우리 기본 강의 시간에 다 강의했었죠. 얘네들하고 대리권 수요의 표시는 이제 대리권에서 배우기 때문에 그나마 관념의 통지 중에서 요 놈이 출제 빈도가 조금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녹색 글씨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들은 뭘 외워야 된다? 어차피 외워져. 저절로 외워지는 해제, 해지, 그러니까 얘네 같은 쌍이죠. 해제, 해지, 취소, 철회, 추임부터 먼저 외워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해제, 해지, 합의, 해제, 합의, 해제하고 다르네. 합의, 해제, 합의, 해지는 계약이네. 그죠? 그리고 원래 우리 무건들에서 철회, 추인, 최고 배우는데 최고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니라 준법률행위 의사의 통지에 들어가는구나 라는 거 알고 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까지 요거 3개 외우고 나머지 녹색 글씨 있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워지면 좋고 안 외워지면 할 수 없고, 오케이.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